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공포의 3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지정학적 이슈와 코로나 확산 변수에 하락 마감했고요. 유럽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에 다시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유가도 급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데요. 전날 간신히 3천선을 지켰던 코스피 오늘은 3천선을 이탈했고요. 내부적으로는 테마주의 급등락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시장 상황 좋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종목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되실 텐데요. 저희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의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 서울경제TV 언제 어디서든 라이브 채널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이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코스피 3천선이 붕괴되는 모습입니다.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제가 이런 상황들을 대비를 해서 2월 중순에 한번 상장 폐지 시즌에 앞둬서 개별주들, 그래서 시가총액이 작거나 아니면 증거금 100%짜리 종목들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2월 중순부터 얘기를 하면서 3월 달에서도 제가 공개 방송을 한 8번 정도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3월 달 내에서도 절반 이상의 내용이 바로 이 상장 폐지 시즌이 도래하기 때문에 잡주들 조심하라. 시가총액 작고 그다음에 증거금 100%짜리 종목에서 실려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다 실려가는 건 아니에요. 뭐 증거금 100%짜리이면서도 시가총액 1,000억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 당하지 않고 뭐 연속 적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려가지 않은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량하는 애들도 실려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증거금 100%짜리 아닌데도 시가총액이 작다는 이유로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시가총액이 크거나 아니면은 실적이 받쳐주는 그래서 OLED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실적이 다 좋아요. 웬만하면 다 좋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후성뿐만 아니라 실적이 걔네들은 상장 폐지를 당할 수가 없어요. 시가총액도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후성도 있고 뭐 다른 AP시스템이라든지 HBT크놀로지도 시가총액이 3천억에서 5천억, 6천억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조심하라고 제가 그동안 경고를 했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예전에 독보선 얘기도 했던 겁니다. 시장에는 도처에는 독보석 같은 애들이 있다. 걔네들을 잘못 주워 먹었을 때서는 배탈이 나거나 심지어는 죽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워 담아도 잘 주워 담으라고 힌트를 드렸던 건데 그게 바로 근데 공개 방송에 다 얘기를 했어요. 시가총액이 작거나 그런 데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어제 뉴로스, 맥스로텍, 세우글로벌, 코스원 다 급락이 나왔던 이유들이 바로 그 감사 보고서를 아직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혹은 감사 보고서가 비적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로 인해서 이제 하한가를 맞거나 급락하는 종목들이 어제 한 30-40개 나왔더라고요, 어제. 근데 이제 거기에서 급반등이 나온 애들은 말 그대로 이제 우려 속에서 있었던 애들이고 감사 보고서를 이번 주 안에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어제 이제 공개 방송 장 끝나기 직전에 한번 공개 방송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도 공개 방송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제 미국 시장에서 얼토당토 않는 이상한 얘기로 시장을 뺍니다. 뭔가 해봤더니 그동안 한 달 넘게 뺐었던 시장의 우려감은 뭐였습니까? 바로 미국 국채가 계속 상승을 하니까 그 우려감으로 흔들었었죠. 뭐 별로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종목별로는 많이 빠진 애들은 30-40% 빠진 애들이 생겨서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대형주들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10%도 안 빠지고 종목들은 잘 안 빠졌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찌글찌글했던 건 맞죠. 근데 어제 국채 금리가 이제 하락세로 전환하려고 살짝 머리를 틀었어요. 밑에 하방으로.
그러면은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우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을 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시장 코로나 우려로 빠지는 거라면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될 거. 자, 나스닥 시장인데요. 자, 미국의 나스닥 시장 코로나 우려로 빠질 거였다면 정말로 그걸로 3차 팬데믹이라든지 3차 그 유행이 다시 진행이 될 거다. 그러면 미국 시장은 또다시 이렇게 빠져야 돼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그러다가 마이너스 10% 한번 빠지고 그래서 총 한 마이너스 30%는 빠져야 됩니다. 근데 어제 빠진 거 마이너스 1.1%밖에 빠지질 않았어요. 다우존스도 마찬가지. 어제 마이너스 0.94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안 빠지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코로나 우려로 인해서 빠지는 부분들에 비하면 다우존스 이런 식으로 빠졌던 부분들에 비하면 지금 이상하게 안 빠져요. 저는 그래서 이걸 뭐로 보냐면 핑계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서도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에서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생로병사의 그 채널을 보게 되면 거기에 아주대학교 의학 박사도 나오시고 카톨릭 대학교 의학 박사 나오시고 이렇게 그 카이스트 박사님도 나오시고 그래서 의학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네 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토론을 하는데 변이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시는 교수분이신데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변이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예방 백신을 만들어 놓으면 이 변이가 그렇게 심하게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독감 백신 같은 경우들은 이게 막 유전자 구조를 막 많이 바꾸는데 이 RNA 백신, 그러니까 RNA 변형이라 그러죠. 이 코로나 백신은 기존에 있었던 거에 부분에서 그대로 복사를 하고 조금을 바꾼답니다. 그러니까 변형은 하는데 심하게 변이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백신을 처음 만드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예방 백신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대처하는 부분들은 살짝 빠르게 그 대응이 된답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의학 박사님들의 그 교수님들이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현업에 종사하시고 그래서 그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두려움보다는 별로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을 흔들었던 부분들은 저는 핑계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장 한번 볼게요. 시장 보면 우리나라 시장 급락이 없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빠질 때에서 그 코로나 이슈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핑계예요, 핑계. 끄집어내면서 소비주들 급락했다라 그러는데 그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소비주도 급락 나와야 되는데 별로 빠지지도 않아요. 별로 빠지지도 않고 오늘 코스닥은 플러스 나고요. 아까 전에 마이너스에서 지금 플러스 0.4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플러스 0.26인데 생각보다 안 빠진다는 얘기. 그래서 시장은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막 보면은 변이는 금방 이거는 대처가 됩니다. 처음 만들어 놓는 게 어려워서 그렇죠. 그래서 변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소비주들은 분명히 다시 살아날 거고요. 그렇게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IT 부품주들 지금 흐름들 굉장히 세요. 오늘 보면은 종목들 몇 가지 살펴보면 원익 QNC 엄청 강하죠. 코로나 사태로 시장 박살날 건데 왜 올라갑니까?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 엄청 셉니다 오늘. 그렇죠? 그리고 덕산네오록스 어제도 움직였는데 오늘도 또 날아가요. 또 강하게 움직이고 아이 컴포넌트, 원익큐브 또 움직이고 아이 컴포넌트, 그다음에 HB 테크놀로지 등등해서 종목들이 빠지지 않아요. RCD도 안 빠져요 지금. 그러니까 실적이 되고 이런 애들은 어차피 감사 시즌에 얘네들은 자기네들과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은 감사 보고서를 안 냈거나 실적이 아예 안 좋은 애들 걔네들이 상장 폐지가 될까봐 그 우려 때문에 폭락이 나오는 것뿐이지 지금 버티고 강한 애들은 하나도 안 빠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지금 뭔가 모르게 지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나서 다시 4월 달에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다면 어제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되고 어제 공개 방송을 참여를 못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도 공개 방송을 열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코로나로 지금 시장을 흔들려고 하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지금 그렇게 크게 우려 섞여서 지금 폭락하는 수준은 아니라서 종목만 여러분들이 그게 괜찮다면 이 감사 시즌만 지나면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미리 좀 해보는데 또 오늘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불안한 부분들 해소를 시켜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좀 도움 받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에서 견고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정리해봤고요. 오늘 국내 증시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만큼 여러분 대응하실 수 있도록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지난주 종목 중에서 넷마블이 3.2%의 수익률 내면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이번 주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시죠. 또 오늘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고 있긴 한데요. 리뷰도 한번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53%입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은 어떤 걸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으로는 AP 시스템 올라왔습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AP 시스템입니다. 일단 수렴형 패턴이라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중바닥형이기도 하고 수렴형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HB 테크놀로지부터 해서 IT 부품주들이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차별화 장세가 나와주면서 저쪽 종목들, 그러니까 저쪽 종목을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뭐 코스원, 아니면은 뭐 까뮤 ENC, 아니면 뭐 제이준 코스메틱부터 해서 뭐 어제 급락한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많이 빠지고 안 빠진 애들은 안 빠지고, 그리고 제약주 같은 경우도 시젠, 파로, 제일약품, 진매트릭스, 바이오니아, 녹십자, 수젠텍, 진원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은 엄청 빠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고점에 붙어 있는 애들은 빠지지도 않습니다. 차별화. 이게 차별을 또 왜 자꾸 이렇게 차별화를 주느냐? 여러분들이 그거를 수평 이동을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이 많이 올라오면은 그걸 당연히 팔아다가 교체를 할 수 있죠. 아니면 같이 빠지면 교체가 용이한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하필이면 파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원생명과학 같은 거다. 그러면 마이너스 지금 60% 정도 깨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많이 깨진 애들 마이너스 70% 정도 깨질 거고, 마이너스 40에서 60% 정도 깨져 있는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닥에서 30%, 20% 올라가는 종목을 갈아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60%짜리를 손절을 하고 이미 바닥에서 30% 올라간 걸 들어간다? 말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종목 교체라는 거는 올라갈 목표치가 크거나 아니면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이 똑같이 마이너스 50%씩 같이 빠졌을 때, 그때에서 교체를 하는 거지. 이미 벌써 빠질 만큼 다 빠졌는데 여기서 올라갈 수는 있죠. 20% 올라갈 거를 차라리 20% 반등 줄 거면 차라리 물려있는 걸 갖고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금은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라도 얘가 가는 거예요. 뭐가? 강한 놈이 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원익QNC, 주성엔지니어링, 아이컴포넌트, 덕산네오록스, HB 테크놀로지, 원익큐브, STI 등등등등 하나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IT 부품들이 강한 걸 봐서는 AP 시스템도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것 같아서 오늘 뽑아오기는 했지만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찌글찌글합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좀 이따 가격 전략 좀 싸게 들어갈 거니까 싸게 공략하시는 쪽으로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어제 표적 종목 파트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론. 자, 어제 시장 급락 나왔죠. 어제 급락 나왔어요. 어제, 그러니까 얘네들 빼고 어제 급락 나왔던 종목들 좀 살펴보면 지금 뭐 거래 정지를 당하고 지금 상장 폐지 이슈에 있는 종목도 있지만, 자, 뉴로스 급락 나오죠. 지금 거래 정지 당했어요. 지금 감사 거절된 것 같아갖고 지금 그렇게 됐고, 맥스로텍 어제 급락 나왔습니다. 대부분 이런 애들은 마이너스 어제 28%까지 빠졌더니 종가는 마이너스 26% 빠졌는데 이런 애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새우글로벌. 이것도 지금 어제 이렇게 급락 나왔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코스온도 어제 뭐 이틀 만에 마이너스 46% 빠졌어요. 얘는. 이틀 만에 마이너스 46% 정도 빠져있는 코스온도 있고요. 그 외에 어제 정치 테마주들 어제 안랩이라든지 써니전자, 어제 안철수 관련주들에 대해서 어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승복한다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패배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어제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제 이런 종목들 저런 종목도 어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계속 빠지고 있었던 파루도 어제 또 급락 또 나왔고, 파루 어제 몇 프로 빠졌냐면요. 어제 마이너스 17%, 19% 정도 빠졌고요. 파루. 그리고 진매트릭스라는 종목도 지금 한 3개월째 마이너스 62% 정도 빠졌네요. 얘뿐만 아니라 뭐 수젠텍 얘도
뭐 그간 한 50% 60% 빠졌죠. 얘네들도 여기서부터도 마이너스 43%면 여기서는 보나마나 뭐 마이너스 뭐 70% 80%일 거고 수젠텍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지금 마이너스 60% 50% 40% 빠져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젠, 파로, 제일약품, 진네메트릭스, 뭐 녹십자, 수젠텍, 바디텍메드, 그다음에 뭐 CTC바이오, 뭐 코미팜, 종근당, 유한양행, 체시스, 옵티팜, 휴마시스, 바이오톡스, 뭐 그다음에 뭐 우리들 제약, 그다음에 어제 또 상장 폐지 결정된 게 또 쌍용차, 그렇죠? 쌍용차 결국은 이제 실려간다는 거. 그래서 쌍용차도 그다음에 팍스넷도 지금 상장 폐지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감사 시즌에서 지금 종목들이 말 그대로 이제 살생부라 그러죠. 지금 뭐 살생부로 지금 종목들이 지금 하나둘 지금 실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지금 보면은 가는 애들은 주석엔지니어링처럼 차별화 어마어마하게 심하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들었던 종목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CJ ENM 뭐 빠집니까? 요만큼 빠져요. 뭐 1, 2% 빠지나? 뭐 어제까지는 수익이 났었죠. 그렇죠? 오히려 어제까지는 1, 2% 수익이었다가 오늘은 뭐 보합이거나 0.5% 정도 빠질 거고. 뭐 현대로템. 최근에 들었던 종목들 빠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수익이 3, 4% 났다가 한 4% 났다가 지금 다시 원래 그 자리로. 그러니까 손실이 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 일부러 그렇게 줬던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 파트론도 마찬가지. 손실이 납니까? 어제 그 자리예요. 어제 그 자리. 어제 여러분들은 드렸던 자리가 11,000원짜리 드렸는데 100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독보석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2월 달에서도 2월 말에서도 한번 얘기했고 3월 달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시장은 독보석 같은 존재들이 종목이 있다. 그거를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배탈 난다. 아플 거다. 죽지는 않을 거다. 근데 간혹 죽을 수도 있다. 왜냐면 정말 심하게 독보석이 정말 강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독보석 먹으면 배탈 나고 그냥 인간이 그렇게 쉽게 죽질 않습니다. 독보석 먹어도 안 죽어요. 안 죽는데 그거를 뭐 정말 심한 거를 잘못 물리게 되면은 종목이 실려가듯이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어마어마한 지금 차별화 장세인데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드렸던 종목들은 참 잘 버텨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드렸었던 뭐 GKL도 잘 버티고 강원랜드도 잘 버티고 그렇죠? 뭐 KH바텍도 잘 버티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빠진 게 없어요. 얘가 아마 최근에서 제일 많이 급락 나왔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2.9%. 그러니까 지금 재수 없어가지고 하나 이상한 거 잘못 물리면 마이너스 40% 30% 박살나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죠. 그리고 그렇다라는 거. 어쨌든 이거는 어제 말씀을 드렸고 22,500원 깨지면 단기는 손절, 장기는 모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그 외에서도 뭐 넷마블 이것도 이제 최근에서 이제 수익률 3%가 달성이 됐는데 바닥에 있어서 3%가 금방 잘 올라오죠. 오늘 아침에서도 매매 시그널 종목에서 넷마블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 게임주들이 요즘 강합니다. 게임주들이 한빛소프트부터 해서 게임주들이 강해요 요즘에. 게임주들이 요즘에 강합니다. 바닥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그럼 넷마블 같은 애들은 빠질 이유는 없고 수급도 좋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들었던 종목들은 3% 수익이 나거나 손실 나봤자 그렇게 크지 않은 대형주들 위주로 들이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 시장이 이제 3월 31일 이제 감사 보고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됩니다. 실려갈 애들은 다 실려가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안 내고 뭐 하고 하는 애들은 급락세가 좀 나온 애들이 있겠지만 이미 벌써 일은 벌어졌고요. 4월 달서부터서는 지금 종목들이 차별화가 나오잖아요. 강한 애들이 왜 강할까라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정말 약세장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감사 시즌에서 이렇게 실려가게 되면 꼬리가 머리를 흔든다라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이 죄다 폭락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둘 폭락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모두 다. 그러니까 감사 시즌에서 지금 감사 보고서 안 내는 애들은 그냥 하한가 그냥 실려가는 거고 그냥 정상적인 종목들도 막 급락이 나오고 막 그러면서 종목들이 폭락세가 나오면서 코스닥이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밑으로 지금 쭉쭉쭉 빠져가지고 지금 900이 깨지고 850이 깨지고 이러면 이제 하락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죠.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시장이 다시 재편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제에서 중요한 타이밍이라서 여러분들이 또 겁먹을까 봐 공개 방송을 장마감 직전에 한 20분 동안 해드렸던 거고 오늘도 어제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은 지금 시장이 중요하니까 여기선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감사 보고서 안 낸 것들 이상한 것들 거기다가 많이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공개 방송 그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했다면 제가 그런 거 조심하라고 3월
자주 얘기했어, 자주. 뭐 다는 아니죠. 한 8번 했는데 거기서 5번 정도는 아마 감사 보고서 안 낸 것들 조심해야 된다, 내지는 뭐 그렇게 상패 위험이 있는 종목들의 특징들 이런 것들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3월 달에 거의 방송 내용의 80% 이상을 다 그걸로 얘기를 다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건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이번 주면 끝나는 거고 다음 주에서도 다음 주 수요일면은 이제 말일이고 다음 주 목요일 날이 아마 4월 1일일 건데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다시 시장은 재편돼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 또 무슨 코로나 이슈로 이상한 걸로 좀 빨리 뺄라 그러죠.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파트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냅두세요 그냥. 냅두시면 되는 거고 지금 다른 IT 부품주들은 계속 날아다닙니다. 계속 날아다니니까 굳이 IT 부품주들 바닥권역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위험할 거 없습니다. 뭐가 위험하다고요? 감사 보고서 안 낸 애들. 그런 애들이 위험한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AP 시스템인데 아직 시장이 찌글찌글해요. 찌글찌글하니까 추격 매수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매수 가격은 제가 28,8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29,000원 초반대에 있기를 원했었는데 이러면은 이건 사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물론 지금 저쪽 애들이 강한 건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서 이거 예전에도 추천했던 종목이라 아직도 만약에 여러분 갖고 있다면 괜찮아요. 갖고 있다면 보유하셔도 됩니다. 근데 매수의 관점에서는 29,000원 쪽으로 어차피 안 내려올 거지만 29,000원으로 수정해 드릴게요. 29,000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공략을 해보실 수 있고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보유해도 됩니다. 이게 지금 수렴형 패턴에서 다중바닥형을 만들어갖고 지금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지금 모양을 잡고 있는 건데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서 갖고 있는 부분들이 좋고 그다음에 지금 HB 테크놀로지도 쉽게 안 무너져요. 어제 저 음봉이었으면 무너져야 내려가야 되는데 오늘 또 그거를 감아 올리는 또 강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 오늘 이슈가 무슨 이슈입니까? 오늘 시장 이슈가 코로나 재확산, 팬데믹, 유럽 봉쇄. 미국 시장도 아직 섣불르다. 코로나 아직 안 끝났다. 이런 기사가 나온 날이에요, 오늘. 근데 종목들이 왜 이렇게 강하죠?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보고 주식 팔라고 일부러 속이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감사 시즌만 지나가게 되면 벌써 겁먹고 팔 사람들은 다 팔았기 때문에 이 시장은 다시 쇼티지 상태, 공급 부족 상태 얘기가 나와주면서 또다시 반도체 장비주 움직여주고 소비주들은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제가 계속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서도 물려도 소비주에 물리면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과거에서는 물려도 IT에 물리면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지금은 물려도 소비주에 물리면 살아납니다. 만약에 이게 틀릴 거였으면 벌써 오늘 소비주들 마이너스 20%씩 다 박살났어야 돼요. 안 빠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소비주들 갖고 있는 분들은 겁내지 마시고요. 그냥 갖고 있으세요. 어차피 소비주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들 대부분 다 뭡니까? 시가총액 조단이 넘어가는 것들일 거예요. 대부분 다.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소비주들을 뭐 대략적으로 뭐 CJ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있죠. 그렇죠? 그런 애들. 재벌 그룹들은요. 우리나라에서 뭐 또다시 IMF가 오더라도 또다시 움직이는 쪽은 또 살아날 쪽은 또 재벌 그룹들이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대형 그룹주들이 뭐 급락 나온다, 없어질 정도로 빠진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오히려 이거를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 좀 이따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니까 시장이 불안하신 분들은 좀 이따 잘 참여하시고요. 오늘의 표역 종목 AP 시스템 29,000원에서 한번 잘 잡아보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AP 시스템 만나봤습니다. 매수가 29,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이지바이오요. 이지바이오.
예. 이지 8,500원에 한 5%입니다. 얼마요? 8,500원 5%. 수익이시네요, 그러면? 조금 8,500원? 예. 전 4,500원을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예. 자, 8,500원에 자, 지금 뭐 사료 관련주들 최근에 이제 급등세가 나왔던 건 이제 곡물 가격이 계속 비싸지니까 뭐 사료, 비료 뭐 이런 예. 부분들 가격들도 예.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이지바이오는 이제 사료, 비료 이제 관련주니까 지금 시장이 찌글찌글해서 그렇지 다시 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안고 구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차트 예. 모양도 괜찮고요. 예. 아마 이지바이오도 맞을지 모르겠는데 좀 검색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마 과거에 이것도 정치 테마주로 엮였을걸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네,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근데 지금 뭘 말씀드리려면 지금 정치 테마주에 엮였다 치지만 과거에 지금 빠지는 폭이 굉장히 작다라는 얘기는 그거와 상관없이 얘는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하고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고 지금 곡물 가격, 비료 가격, 사료 가격 올라가는 걸 맞춰서 지금 눌림목 준 거고요. 다시 상승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솔직히 여기서는 좀 매수를 조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아직 시장이 좀 제 찌글찌글해요. 생각에는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응. 조금 뭘 조금 타고 싶으면 탈 수 있습니까?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아직 시장이 완벽하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이 나쁘다고 보질 않거든요. 예. 왜냐면 벌써 빠질 거였으면 벌써 폭락 나와야 돼요. 벌써. 예. 쭉쭉쭉 빠져야 되는데 웃긴 게 예. 지금 많이 빠진 애들이 60% 빠졌거든요. 예. 그러면 안 빠진 애들이 그 많이 빠진 애들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 올라갈 예. 때도 순환매가 올라간 애들이 안 올라간 예. 애들이 이제 쫓아가는 순환매가 나오지만 빠질 때는 많이 빠진 애들은 그대로 있고 안 빠졌던 애들이 쫓아내려가면서 이제 많이 빠지는 그런 예.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안 빠진 애들이 아니 안 빠지고 올라가는 애들이 더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나쁘게 보지를 않는 거고 이지바이오도 그래서 여기를 지지를 하고 반등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추가 매수는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르기는 한데 어쨌든 뭐 시장을 믿는다면은 6,400원이 안 깨지는 선에서 분할 매수 대신에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초장하는데 5%만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로 조금씩 매수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8,000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운 메디칼 네, 8,220원 10%에 8,000, 8,220원에 10%. 8,220원에 10%시고 알겠습니다. 예. 자, 차트를 보면은 이게 일단은 이 모양은 되게 안 좋은 모양인데 이거 여기서 물어보셨어야 되는데 이게 9,000원에서 8,500원 빠질 때 지금 네. 이거 세력들이 턴 거거든요, 이걸. 예. 네, 물량이 빠져나갔죠, 지금. 그래서 요때 물어봤다면은 8,200원에서 저는 샀다면 손절하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살려고 물어봤으면 저는 말렸을 거예요. 예.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사고 나서 지금 많이 빠지니까 지금 걱정돼서 지금 질문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질문이 좀 늦었어요. 예. 지금 이제 그러면 네, 혹시 추가 매수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왜 빠지냐면요. 원래 자리로 내려가려 그래서 지금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원래 자리에서 아직도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바닥에서 아직도 42%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바닥을 다지는 걸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일단은 4월 달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4월 달이 되게 되면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다시 급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4월 달에서 차라리 추가 매수는 거기서 노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자리에서는 4월달에 아직 뭐 그래도 한 2주 정도 근처 남았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천천히 다시 재매수를 노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은 또 떨어질 수 있을 위험이 있어요. 왜냐면 시장이 아직 불안해서 이러다가 갑자기 시장이 쿵 하고 한번 흔들리게 되면 세운 메디칼은 올라간 것도 없는데 또 빠져요, 얘는. 그래도 반등은 나오면 6,500원까지는 나올 수 있어 보이니까요. 근데 지금 차트 모양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관망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 한 6,500원까지는 아니요, 4월 달에 6,500원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4천, 그러니까 6월 달에 얘가 살아있는 건지 잠을 자고 있는 건지 우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6,500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요, 지금은. 이게 많이 올라와서 그래요. 위에 보면 윗꼬리들이 많이 생기죠? 예. 누군가가 열심히 팔고 주가를 내리고 있는 중이라서 이게 쉽게 안 올라갑니다. 지금 매도는 어떻게? 매도하고 다른 거는 손실이 이렇게 큰데 이걸 매도해서 다른 걸로 복구하겠다. 그것도 쉽지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사실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보이는 대로만 얘기를 해요. 예.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좋다고 괜히 얘기했다가 추가 매수했더니 3,500원을 빠져버리게 되면 그때는 영영 일어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4월 달에 다시 질문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살아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잠을 자려고 하는 건지 제가 보고 4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판단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보유만 하세요. 계속 전문가님 종목만 샀는데 네. 이게 백신 그 주사 거기 나오는 바람에 갑자기 이게 사게 됐어요. 말 안 듣고 제 하다가. 방송을 열심히 봤다면 예.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신 거예요. 왜냐면 제 방송에서 네.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제약주들은 나중에 결국 다 올라가다 보면 다 뻥칠 거라 그랬죠. 예. 다 예. 임상이고 뭐고 다 실패하고 다 안 될 거다. 결국 폭락할 거다. 근데 기대감이 네. 움직이게 작년에 3월 달, 4월 달 얘기예요.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거를 먹고 나중에서는 팔아야 된다. 왜? 대부분 다 실패할 거다. 성공하는 거는 네. 거의 없을 거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원래 다음부터 말 제약주들은 잘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주들은 꿈을 먹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다시 꿈을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네. 꿈들이 깨지고 있어서 지금은 아직 안 돼요. 예. 어쨌든 요거는 일단 보유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다음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또 전화 주세요. 자, 네.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왜 있어, 전설에. 모비스 전자? 네, 모베이스 전자. 매수가격 비중은요? 3,540원. 3,540원의 비중은요? 30%예요. 30%. 자, 이거는 일단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 보고서. 일단은 나왔네요. 안 나왔네요. 이것도 지연 공시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지금 급락세를 지금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급락을 아침에서 했다가 다시 말아 올렸는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를 결국은 못 내고 감사 보고서가 비적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급락세로 펼쳐질 거고 감사 보고서를 내면은 다시 주가는 반등을 줄 건데 일단 손실권역이니까 감사 보고서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좀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질문을 주실 게 좋을 것 같고 불안하시면은 지금이라도 미리 손절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뭐 10%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가 결국은 안 나와서 상장 폐지 수순으로 들어가는 확률은 뭐 10% 이하. 근데 그 10% 이하도 무시할 수는 없죠. 대부분은 이제 감사 보고서를 결국은 지연이 되지만 뭐 얘네들이 왜 안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게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안 내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냈어요. 2월 달에 됐어요. 2월 달에. 그러니까 당당한 애들은 벌써 감사 보고서를 벌써 냈습니다. 벌써 지난주 금요일 날에 다 웬만한 애들은 다 냈어요. 근데 조금 거시기한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지금 뭔가 뒤가 구리기 때문에 못 낸 애들인데 둘 중에 하나죠. 뭐 정말 회사가 안 좋아서 안 낸 애들이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 문제가 없지만 뭐 작전을 하기 위해서 안 낸 애들도 있는데 어쨌든 모베이스 전자는 아직 그 감사 보고서를 내질 않았기 때문에 나와야지만 얘가 주가가 올바로 다시 위쪽으로 3,500원 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말씀은 요거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3월 달에서는 증거금 100%짜리 이런 종목들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거기서 했네요. 근데 3,520원에 샀으면. 그렇죠? 어쨌든 이거는 감사 보고서가 나오면 반등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안 나오면 문제가 좀 커질 거고요. 정치 테마주라고 샀는데.
정치 테마주를 모비스전자를 정치 테마주를 사셨다고요? 근데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애들은 혹시나 모를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이 이럴 때에서 많이 실려가요 또. 왜냐면은 어제 안철수 의원처럼 뭐가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거나 이러면은 막 급락 나오고 그러다 급락 나오다 회복 못하고 실려가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예전에서도 그런 종목이 김무성 관련주 쪽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 김무성 관련주 해가지고 2개가 상장 폐지 당했습니다. 결국 회복을 못하고. 또 그렇듯이 정치 테마주들에서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를 할 거면 정치 테마주이면서 시가총액 뭐 5천억에서 1조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실적도 안 나오고 막 증거 100%짜리 종목들은 혹시나 모를.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손실이 크지 않은 선에서는 비중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비중을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HD 현대산업개발요. HDC? 현대산업개발. 산업개발. 네, 매수가격 가격 비중 28,000원에 28,000원? 비중 20%요. 비중 20%. 예, 이걸 계속 가져가도 될란가 싶어요. 네, 가져가도 됩니다. 예. 네, 자, 가져가셔도 되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은요. 지금 급락 나온 애들은 쭉쭉 빠지는데 얘는 올라가죠. 왜 올라간다 봤더니 지금 얘뿐만 아니라 뭐 GS건설부터 해서 현대건설 최근에 다 강했죠. 현대건설, GS건설 등등 다 강했고 뭐 대리산업도 마찬가지고 다 강했고 대리산업 이제 DL로 바뀌었죠. DL 쪽도 다 강했고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기가 외국인들이 사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차트 모양도 N자 목표치 이만큼 주고 있어서 31,0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얘는 네. 보유하세요. 그리고 지금 종목들 다른 것들 막 급락 나오는 거 아시죠? 예. 네, 지금 다른 것들 막 급락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런 종목은 얼마나 안전합니까? 수익도 주지, 거기다 빠질 생각도 안 하지. 그러니까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갖고 있으면 뭐 그렇게 뭐 얘가 급락을 마이너스 10% 내려갈 일도 없고 오히려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상한 종목들, 괜히 불안한 종목들 들고 있다가 급락 맞는 것보다는 이런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보유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잠깐 시장 점검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표적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표적 종목으로 AP시스템 만나봤는데요. 현재 1.89% 오르면서 29,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수가보다는 가격이 살짝 높게 형성이 돼 있고요. 오늘 시장 점검을 해보면 코스피가 낙폭을 줄이면서 3,000선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3,000선을 회복해내는 모습인데요. 개인 매수세 4,600억 원 넘게 들어오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반등에 성공하면서 95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조금씩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어제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을 해드렸죠. 여러분들 저한테 많이 고마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장이 급락할 거면 대놓고 급락한다고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서 딱 봐도 이 시장이 사기치는 게 너무 느낌이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시장을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서 손절할까 봐 손절 못하게 하려고 어제 공개 방송을 열어주면서 지금 급락이 나오는 건 그동안 조심하라고 얘기했었던 그 증거금 100%짜리 시가총액 작은 애들, 실려갈 애들, 적자 나온 애들 이런 애들이 실려가고 급락이 나오는 거지. 어제 아침 방송에서 덕산하이메탈서부터 해서 뭐 원익큐브 그다음에 뭐 무슨 뭐였죠 그거 머티리얼즈 시리즈들 하나 머티리얼즈 그렇죠 원익 머티리얼즈 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급락이 나옵니까? 아니면 뭐 다른 게 급락이 나옵니까? 오늘도 지금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에스테 다 반등 나오고 있고
시장도 플러스 전환했죠. 그러니까 어제 시장을 봤을 때에서 급락세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제 그거를 공개 방송에서도 시장 급락 없다라고 계속 우겨줬던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어제 미국 시장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시장을 또 흔들어 놓으려고 개인들한테 또 겁을 주려고 하는 것 같길래 제가 노란 톡방에다가 또 열심히 또 써놨죠. 그러면서 어제 생로병사 저 동영상 그거 봤던 거 그걸 또 캡처해가지고 올려놨었는데 왜냐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증거라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이제 그 교수님들이라든지 그 의학 박사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믿기가 신뢰도가 더 높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이 시장은 그렇게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구나. 그럼 아침서부터 손절하는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손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막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그렇게 급락할 시장은 아니에요.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봐봐요. 결국은 다 플러스 났잖아요. 지금 코스피도 플러스가 났고요. 코스닥은 아까서부터 플러스가 났는데 지금 더 올라갑니다. 0.74%. 만약에 과거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 종가 부분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시장 폭락이구나. 또다시 또 뭐 서킷 브레이크 아니면 종목들도 20% 박살나는구나. 그리고 오늘 아침에서도 오늘 시장 박살나는구나. 라고 대부분 생각했을 텐데, 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맞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종목들은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어디가 튀어오르느냐? 가는 놈들은 가요. 가는 놈들은 뭐가 가느냐? 지금 몇 가지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또 보였던 종목이겠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목으로. 자, 승일. 봐봐요, 지금. 하락장이면 이게 이런 게 나올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잡주들인데 승일, 진양화학, 그다음에 뭐 썸에이지, 지능기업.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급등하고 폭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능기업도 지금 바닥에서 몇 프로를 갔냐면요. 80%를 갔어요. 얘네들이 한둘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애들이 지금 도처에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면 이런 잡주들만 이렇게 막 급등이 나오는 게 있느냐? 안 그래요. 뭐 지금 급등 나오는 게 뭐 감만우, 진양폴리, 가온존선, 대한그린, 조이맥스 뭐 등등등등 종목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 외에서도 여러분들 늘 말씀을 드렸던 거 뭐 휴캠스라든지 그렇죠? 휴캠스, 뭐 하나머티리얼즈 또 가잖아요. 하나머티리얼즈, 원이큐브, 뭐 덕산네오록스, 덕산네오록스 아까는 4%였는데 오늘은 또 올라가네, 그렇죠? 6%.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 그렇죠? 여러분 분명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시장 급락할 것 같았는데 시장 안 좋았는데, 그렇죠?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왜 종목들이 급등하고 올라가죠? 다 여러분들을 속이고 다 올라가려고 그런 겁니다. 차별화장입니다. 아주 극심한 차별화장인데 4월 달서부터가 제가 볼 때에서는 잡주들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테마주 장세가 다시 올라와주면서 또다시 종목들이 튀는 흐름이 만들어질 겁니다. 얘네들이 그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락장이나 약세장에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다 폭락하게 바빠요. 그러니까 약세장과 하락장은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의 악재가 나오면 어떻게 빠지냐면 누가 더 많이 빠지냐 게임이에요. 누가 10% 빠지면 난 더 빠져야지 12% 빠져요. 난 더 빠져야지 15% 빠집니다. 야, 너 15% 빠졌냐? 나는 상한가 가야지. 이러면 종목들 쭈쭈쭈 빠지기가 바쁜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약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지금 강세를 펼쳐지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슬기롭게 손절 대응은 아닙니다. 4월 달까지는 여러분들이 버티고 버텨야 돼. 대신에 그 종목은 좋은 종목으로 IT 부품주 바닥에 있는 것들. 그래서 지금 OLED 장비주를 열심히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덕산네오록스도 폴더블폰 관련주. 그래서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OLED 장비, 소비주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소비주들 포함해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있으면 다시 시장에서는 좋은 얘기가 나와주면서 또다시 움직이겠죠. 그래서 시장은 양전환 됐다. 강세를 펼쳐졌는데 잘 오후장에서도 잘 버티시면 되고 오후장에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 해드릴 거니까 이따가 들어와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튜브 상담인데요. 한국항공우주. 자, 한국항공우주. 자,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35,300원에 비중은 15%. 자, 수익 권역이 있으시고 한국항공우주는 차트를 보면은 바닥에서 이제 돌리는 종목이에요. 돌리는 종목이고 우리나라 방산이라든지 항공기술이 이제 세계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KFX
맞나요? KFX 맞네요. KFX 사업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럼 나중에서는 열심히 또 수출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거로 저는 예상을 하니까 장기적으로 보유하는데 무리가 없다. 보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서현탄 메탈. 서현탄 메탈 매수 가격이 11,350원에 비중은 10%. 매매 대응하세요. 매매 대응. 일단 10,000원 깨지면은 손절하시고 지금도 11,000원짜리가 안 깨지면 보유가 가능하고 10,000원 깨지면 그때는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뭐 안 빠지니까 강하니까 한 번 더 들어주게 되면은 13,000원부터 14,000원 사이에서는 절반 이상을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위아. 자, 현대위아는 오늘 버티고는 있는데 조금 애매하게 움직이네요. 81,000원. 지금 만도 같은 경우가 지금 불성실 공시 얘기로 인해 가지고 뭐 기사로는 뭐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다. 되게 악독하게 기사 쓰는 내용으로는 상장 폐지 위험도 있다 뭐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기사 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래 정지도 안 돼 있고 상장 폐지 위험도 쉽지 않죠. 이게 시가총액이 3조짜리 종목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얘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지금 흐름을 좀 잘 살펴야 되는데 IT 부품주들이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은. 그래서 현대위아는 좀 안전하게 좀 하겠다 싶으면은 현대위아를 팔아다가 비슷하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IT 부품주 쪽에서 OLED 장비나 반도체 장비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고요. 뭐 이걸 가지고 좀 승부를 보겠다 그러면은 전저점 자리가 76,000원짜리니까 안 깨지면 보유, 깨지면은 손절. 그래서 보유는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의 세방전지. 매수 가격은 11만 원, 비중은 30%. 11만 원에 30%. 11만 원에서 산 게 이쪽이다, 이거 왼쪽에서 샀다라 그러면은 5일선을 타고 수익이 잘 났을 때 안 판 게 문제인 거고요. 만약에 우측에서 11만 원에서 여기서 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날 샀었으면은 정말 잘못 산 거고요. 여기서는 혼나야 돼요. 여기 샀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음봉에다가 장대 음봉에 거래가 실린 애들은 무조건 피하거나 손절하거나 도망 나와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샀으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이쯤에서 샀다 그러면 이 저점이 깨질 때 여기가 10만 원짜리거든요. 10만 원 깰 때 손절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고통이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얘도 지금 손실이 몇 프로인가 봤더니 세방전지 마이너스 28% 정도. 그러니까 28%까지 깨질 필요가 없었었는데 그래서 타이밍이 지금 좋지 않아서 왼쪽에서 이 바닥에 샀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어차피 얘는 잡주는 아니에요. 시가총액 1조짜리 종목이고 조정을 마무리를 하면 다시 반등 주면은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봅니다. 그래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에서는 파셔야 돼요. 11만 원까지 가지 마시고 9만 원, 10만 원에서는 매도 타이밍 잡고 나중에 더 싸게 떨어지면 5만 원에서 한번 싸게 한번 잡아보시면 그러면 복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의 퀀타 매트릭스. 퀀타 매트릭스. 매수 가격은 27,350원. 비중은 10%. 손실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엄청나게 크지는 근데 크네요. 마이너스 40%. 자, 마이너스 40% 종목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보유해야죠. 뭐 많이 빠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유고. 의료종밀 뭐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으니까 상장하자마자 뭐 상패 당하지는 않겠죠. 그럴 종목도 아닌 것 같고 반등을 주면은 2만 원까지는 일단은 갖고 가보세요. 갖고 가보시고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2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되죠. 지금 하루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지금은 시장의 소외주입니다. 소외주 제약주들도 약하고 그래서 반등을 줄 때까지 그냥 시간과의 싸움으로 인내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마이너스 40%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보유. 추가 매수도 안 됩니다. 보유만. 자, 다음은 KG 동부제철 유튜브 상담. KG 동부제철 매수 가격은 15,100원. 이거는 길게 보세요. 이거는 철강주 섹터라서 길게 보시면은 거래량 없이 빠졌죠. 그러니까 얘가 빠지고 싶어서 빠진 게 아니고 지금 시가총액 작은 애들이 막 빠지니까
얘는 시가총액 작지도 않은데 왜 빠졌죠? 어쨌든 안 빠졌어야 될 종목인데 얘는 심하게 빠졌네. 대형주가 5%, 6% 빠졌으면 많이 빠진 건데 많이 들어줘서 그렇죠. 뭐 바닥에서 20, 30% 올라가니까 빠진 것 같은데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을 지키다가 올라가면 그러고 보면은 제가 그 저가철강주 쪽에서 그 주유소 방송에서 NI스틸을 한번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포트 편입을 한번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가 아마 9월 달인가 8월 달인가 그러는데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몇 프로 갔냐면요. 지금 70%가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바닥에서 이런 흐름이에요. 지금 동부제철도 이런 흐름입니다. 이 넘어가기 전에서는 이렇게 놀려요. 올라갈 것처럼 해두고 빼놓고 올라갈 것처럼 해놓고 빼놓고 그러다가 급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얘도 올라가는 거 하다가 빠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다 빠지고 하다가 넘어가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의 형제 엘리트. 자, 매수 가격은 4,384원에 비중은 10%. 수익이 날 때 절반 파세요. 절반 파시고 수익이 나면 지금 다시 손실을 받겠는데 수익 나면 절반 파시고 나머지 부분은 4,000원 지지시 보유. 깨지면 그냥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보유가 되는 종목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잠시 뒤에 11시서부터 공개방송이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고 노란톡방도 열려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불안할 때마다 멘탈 잡아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무료 공개 방송 참여 방법까지 알아가시고요. 11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 바로 이어집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시청해 주시면 되니까요. 종목 상담 계속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